안녕하세요. 써니즈 오디오 채널입니다. 가만히 우리를 돌아보면요, 쉴 틈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다음에 씻고, 그 다음에 옷 입고, 그 다음에 출근하고, 출근하면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 밀린 드라마를 보고, 드라마가 끝나면 유튜브를 봅니다. 어렸을 땐 일기라는 것을 썼어요. 그래서 하루를 돌아보며 다시 되짚어보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반성하고, 좋았던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그 좋았던 감정을 느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떤가요? 밥을 먹은 다음에 그 밥맛이 어땠는지 돌아보나요? 출근을 한 다음에 출근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나요? 퇴근 후에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쫙 돌아보나요? 그렇게 하기엔 뭔가 비효율적이고 안 그래도 적은 내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책을 볼 때는 또 어떤가요? 다시 기억하는 한 문장이라도 곰곰이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이 없습니다. 책 읽기가 끝나면 또 다음 할 일을 찾아서 하죠. 한 번씩 우리는 멈춰서 되짚어 볼 때 좀 더 깊이 보게 되고 그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재료들을 수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어볼 책은 그렇게 길지 않은 문장을 읽고 스스로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끔 만들어진 책인데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힘을 기르게 해주는 책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아주 작은 태도의 차이. 시라토리 하루이코, 옴기니 유미진, 출판사는 클로츠입니다. 이 책은 짧은 글을 하나 읽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한 페이지씩 필사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글 한번 읽어볼게요. 1. 후회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라. 그저 잘 살고 싶어 발버둥을 쳤을 뿐인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인생이 엉망이 되었다. 문득 거쳐온 과정을 돌아보니 살아간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꾸준하게 망쳐가는 과정일지도 모르겠다. 나는 항상 눈앞에 이해득실에만 매달렸다. 제 욕심 채우기에 급급했고 적수가 될 만한 상대는 따돌렸다. 사람을 가려가면서 등급을 매겨왔다. 나는 끊임없이 쾌락과 자극을 쫓았다. 자유와 방종을 구별하지 못하며 늘 타인에게는 혹독하고 자신에게는 너그러웠다. 나는 나의 것만 챙기는데 급급했다. 혼자서 찬찬히 일에 몰두하지 못하고 성가신 일은 남에게 떠넘기면서 결실이나 공로, 보수는 나의 몫으로 챙기곤 했다. 나는 교활함을 지혜라고 착각했다. 나는 애두른 길이나 조금의 고비 없이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갈구했다. 나는 책을 읽으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전해 들은 이야기를 진실이라 믿었다. 나는 하루하루를 질투나 험담, 비웃음, 공격으로 채워나갔다. 나는 삶에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고난을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남에게 지갑을 쉽게 열지 않았다. 나는 스스로에게만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납했다. 나는 눈에 띄지 않는 사소한 것이라면 슬쩍 훔쳐도 큰 허물이 아니라고 여겼다. 나는 쉽게 화내거나 야단치면서 나에게는 그래도 되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나는 소란스러운 분위기를 좋아하고 언제나 마음이 붕 떠 있었다.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았다. 그리고 나는 이런 스스로를 경멸하고 못 견뎠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로 살아가면서 결국 인생을 허무로 몰아넣는다. 그러다 문득 삶에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채 회한과 맞닥뜨렸을 때 비로소 바보처럼 살았음을 너무 늦게 깨닫는다. 여기까지가 한 이야기인데요. 스스로를 돌아보며 반성하는 듯한 글입니다. 이런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시험 공부를 하든 유튜브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딱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것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반복을 할 때 우리는 업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고 전혀 업그레이드 될 생각 없이 그냥 저냥 살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업그레이드 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걸까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첫 번째 단계는 업그레이드 되지 못하는 이유, 한 단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 행동이 어떤 생각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 스스로를 관찰할 수 있을 때, 맡고 있는 행동, 맡고 있는 생각, 그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부터가 시작이더라고요. 처음에는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에서 오류가 났는지, 그것이 오류인지조차도 모릅니다. 왜냐면 처음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매번 똑같은 일이 매번 반복돼요. 하지만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고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발견하려고 하고 알아차리려고 하다 보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문제인 줄 아는 것, 그것이 어떤 분야에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해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은 투시 안경 같은 것을 쓰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은 문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문제가 눈에 톡톡 들어와요. 어떻게 보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죠. 나는 문제를 발견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와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라고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쳐도 안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은 한쪽으로 크게 한번 치우쳐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런 경험 없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 정말 좋겠지만 경험해 봤을 때에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꼭 해야 할 어떠한 그런 일들은 우리가 마음을 먹고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삶이 우리를 몰아붙여서 어쩔 수 없이 경험하게끔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기보다는 그 괴롭다고 생각되는 그 길 위에서 눈을 크게 뜨고 그곳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선물들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겠다고 마음 먹는 순간 문제들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선물이 숨겨져 있다고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선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던 부동산 매물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자동차를 사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내가 사려고 하던 그 자동차가 길거리에서 눈에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방금 읽은 이야기 제목이 후회하지 못했음을 후회하라 인데요. 나 자신에게서 후회할 만한, 반성할 만한 것들을 찾기 시작하면 갑자기 어마어마한 후회할 거리들이 생각나게 돼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한심한 것 같고 정말 잘못 산 것 같고 자존감이 확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생각이고요. 정말로 진심으로 후회를 하고 반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존감이 더 올라갑니다. 이것은 해봐야 알아요. 행동하기 전에 생각은 두려움을 자꾸 불러일으키는데 실제로 해보면 우리가 고쳐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 생각만 했던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실천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당당해지고 자존감도 높아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후회하고 반성하는데 자존감이 너무 떨어질 것 같다. 이럴 때 안전장치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후회할 거리들을 다시 한번 쭉 돌아보고 반성할 때 그렇게 후회하고 반성하는 나 자신을 마치 삼자가 나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바라봐 보세요. 3인칭으로 관찰자로서 그렇게 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으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훈수든 사람이 더 잘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나 자신을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다크하게 빠지거나 너무 기분을 업시키는 그런 상황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는 저자가 후회하는 그 후회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는데요. 그거 전부 다 제 이야기더라고요. 제 이야기 아닌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나는 책을 읽으며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전에 들은 이야기를 진실이라 믿었다. 제가 읽지 않던 책을 막 읽기 시작했을 때 그 초반에는 저는 모든 책들은 전부 다 진실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다 맞는 말, 다 옳은 말이라고 믿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더 많은 것들이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인터넷상에서 누군가와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내가 읽은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맞는 이야기고 옳은 이야기인데 이 사람은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너무나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뭔가 이상해요. 뭐지?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책에서는 또 저렇게 이야기하네? 또 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또 저렇게 이야기하네? 도대체 어떤 게 옳은 거지? 어떤 게 진실이지? 굉장히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혼란 때문에 저는 알게 됐습니다. 왜 혼란스러운가? 무조건 누군가의 말만 믿고 따르려고 했기 때문이구나. 내가 들은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구나.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말, 책의 말이 아니라 나의 판단, 나의 진실은 무엇인가? 저는 원래부터 있었을 것 같은 나라는 나만의 진실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고유한 나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타고난 개성은 있어요. 하지만 타고난 진실이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내가 믿음으로써 그것이 나만의 세계의 진실이 되는 거더라고요. 그렇다면 아무 진실이나 가지고 와서 그것을 내 거에 장착을 시키고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할 텐데 그 중에 어떤 진실이 가장 좋을까? 수많은 진실들 가운데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가 더 좋을까? 무엇을 나한테 갖고 와서 장착시켜야 할까? 그렇게 또 시간을 쭉 보내다 보니 자꾸 더 좋은 것들이 나타납니다.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 그런 것들을 계속 찾더라고요. 끝이 안 보입니다. 어떠한 무한 궤도에 갇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찾은 답은 상황에 맞는 최선의 선택을 그때그때마다 때에 맞게 갈아 끼워도 되는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주 일관되게 살아야 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나는 왜 나 자신을 어떠한 틀 안에 가두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살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진리고 때로는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진리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런데 어떤 기술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져야 될 때, 이때는 하나의 진실을 믿고 쭉 끝까지 한번 깊게 들어가 보는 것도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야 하는 순간 그것은 정답이 아니게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어떤 사람도 비난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인지하는 것, 내가 느끼는 것, 그것 또한 내 안에 있는 거더라고요.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이고 동시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나고 그 어떤 것도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든 할 수 있고 동시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그러면 한번 깊게 후회 한번 해보세요. 후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의 습관, 나의 경험, 나의 기억, 나의 믿음, 이런 것들이 나를 어떤 행동을 하게 하고 어떤 생각을 하게 하고 그래서 어떤 일들을 반복하게 하는지 그것을 잘 한번 알아차려 보세요. 그렇게 나 자신을 알아차리다 보면 반복된 패턴이 보이고 그 패턴이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그리고 그 패턴을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면 그것을 안 바꾸고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게 바뀌기 전까지는 마음이 계속 불편해요. 불편한 그것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계속 알아차려 보세요. 저절로 바뀝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평온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해질녘 골목길 익숙한 그 냄새 또 나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어 바쁘게 돌아가던 하루의 톱니바퀴 그 틈에 잠시 숨을 고르나 봐 사장님 받으러 하나요 방금 나온 놈으로 내 손에 쥐어진 이 따뜻한 온기 오늘의 붕어빵은 꼬리 같았네요 어제는 반죽이 조금 삐져나왔는데 왜 또 이럴까 탓하지 않기로 했어 그냥 오늘 난 꼬리 같았구나 가만히 바라봐 줄게 완벽하게 구워진 저 붕어빵처럼 되고 싶었나봐 늘 애를 썼나봐 타버린 꼬리도 삐져나온 반죽도 억지로 떼어내려 상처만 더 났지 하얀 입긴 불며 한 입의 어머니 이상하게 더 달콤해 이 작은 흠집마저도 오늘의 붕어빵은 꼬리 같았네요 어제는 반죽이 조금 삐져나왔는데 왜 또 이럴까 탓하지 않기로 했어 그냥 오늘 넌 꼬리 같았구나 가만히 바라봐 줄게 들이 문제일까 불이 문제였을까 그런 생각들로 또 나를 괴롭힐 때 아니 괜찮아 괜찮아 그저 바라보는 거야 나의 모습을 오늘의 붕어빵은 꼬리 같았네요 그래도 괜찮아 이게 바로 나인걸 왜 또 이럴까 탓하지 않기로 했어 그냥 오늘 넌 꼬리 같았구나 가만히 사랑해줄게 맛있다 나의 붕어